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열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꽤 무덥죠. 연일 30도 이상 못 들고 있고, 요새 그 온열병이라고 그러나요? 열사병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 여름이다 보니까 특히 먹는 음식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이라 또 뭐 휴가 기간이 끝나신 분도 이제 계속되고 가족분들 중에는 휴가 중이신 분이 있을 텐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죠. 특히 미증시가 많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도 미증시 영향으로다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먼저 이슈를 살펴보면 미증시의 그 아래 공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금요일 날도 많이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충격의 침체 신호 빨간불 꽤 많이 밀렸고, 미국 아래 공포 덮쳤다. 아시아 증시 후폭풍 촉과 실질적으로 이 검은 금요일이었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 1,400여 개가 거의 이제 뭐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급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 때 미증시가 많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걸음 한 걸음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의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또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인 그 중동 항상 불안하죠.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 사태로 인해서 역시나 좀 시장에 조금 더 안 그래도 좀 악재가 좀 있는 시장에 좀 안 좋은 악재가 생긴 상황이 되고 인텔이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26% 폭락했는데 원래 인텔이 그 시간에서도 많이 밀렸었거든요. 정규장에서도 좀 밀려가지고 26% 정도 크게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자, 미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 산업 1.51%, 나스닥 2.43% 밀렸습니다. S&P 500이 1.83% 밀렸어요. 보통 이제 많으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래 공폭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고용 지표 이게 많이 지금 그 실업급여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또는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의 어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이건 이제 시장의 얘기인데 이게 다 지금 알려져 있는 뉴스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물론 이제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이 틀리겠지만 보통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일단 많이 올라오면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 물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기도 뚫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 산 사람들이 미국의 연기금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개인 투자가 있을 테고 펀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하고 또 차익 실현하는 걸 빨리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수가 크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차트를 보면 물론 이번 달 초기 때문에 저걸 뚫어줄지 안 뚫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로만 보면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더 심하게 깨졌고 원래 주식은 항상 제가 이제 5개월선, 5두선,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중기 추세인 5두선을 깰 때가 사실은 이제 추세가 하향으로 잘못하면 밀리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당시죠. 그러니까 7월 19일 저번 달 그 중순쯤에 이미 5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주에 회복해 줄 뻔했는데 못 해줬죠. 쭉 밀렸어요. 그래서 5선 있다 할 때부터 벌써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당시에도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에도 5선 깨면서까지 밀린 거고 이 당시에도 4월 달에 5선 깨면서까지 밀린 거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도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눅눅하진 않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 누구도 나스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월요일부터 반등한다 이런 걸 맞출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은 추세가 깨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신 이게 좀 천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급락장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총 1,470여 개. 검은 고일 많이 밀렸습니다. 더군다나 금요일 날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요일 날 상황이고 미든 씨가 금요일 안 좋은 해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오늘 같은 날 월요일 날 조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저번부터 이제 그 가족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차트나 코스피 차트도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제가 항상 지금은 시장을 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특히 신용이나 미수 같은 걸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특히 미수 쓰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상황이. 신용도 마찬가지인 거고. 신용융자 잔고가 높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 신용융자 잔고까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신용융자 잔고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보통 20조나 21조를 가게 되면 크게 글로벌 증시하고도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누군가가 고의로 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개인들의 돈을 그래서 절대 신용이나 미술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얼마 전부터 제가 절대 그 코닥 차트가 이제 박스권 하단 이탈했을 때부터는 크게 투자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투자하라고 항상 강조해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중장기 투자한 종목들이야 바닥보다 잘 모아나가면 되긴 해도 역시나 이 트레이딩하거나 이런 정도는 작은 돈으로 하시라고 했죠.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코닥 차트인데 일봉에서 제가 박스권 깰 때 주식은 거꾸로죠. 이게 이제 만약 1번 차트라고 보면 코스닥도 이제 1번 차트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1번 차트라고 그래요. 저는 1번 차트가 어떤 거냐면 가족분들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된 형태의 1번 차트라고 해요. 박스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걸 뚫어주면 당연히 매수해요. 이게 강하거든요. 물론 뚫어졌다 언제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지팡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자리 깨면 손절이죠.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박스권 하단을 깨면 사실 위험해져요. 종목도. 근데 이제 이 박스권 하나를 깬 게 지수가 깬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엄연히 지수가 깼죠, 이렇게. 이게 지수가 깬 날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이때가 7월 17일인데 요때까지는 그래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복귀해주면 다행이겠구나. 근데 다음날 갭 하락을 떨어졌죠. 그러면서 쭉 밀렸습니다. 이게 박스권 하단일 때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월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항상 밀렸는데 대신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뭐 밀증시가 급락을 해도 결론적으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 예전부터도 보면 이게 900피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해가지고 400피 간 적도 있고 또 다시 잘 올라가가지고 1000피 찍었다가 다시 여기 600피까지 가기도 하고 요번 이제 900피를 잘 못 넘죠. 그죠? 언제부턴가 이 당시가 이제 작년 7월 달인데 작년부터 900피를 잘 못 넘어가서 700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급락장이 엄청나게 막 위험하고 물론 지금 상태 위험하긴 한데 막 오랜만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도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반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만 결정해 주면 되죠. 주식은 함부로 어떤 종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해 주는 거죠. 자리를 깨면 손절하고 또는 지켜주면 흐름이 좋으면 유지해 주는 것.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대부분 추세를 다 깼기 때문에 저 열심히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도 지금 조금 주가들이 많이 밀려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그 손절할 자리 있던 친구들은 이미 다 손절을 쳤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중장기나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종목들은 당연히 매달 분할 매수한다거나 잘 부어가는 전략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 트레이딩에서는 거의 핑계인 거고 중장기 투자한 종목들까지 많이 밀려있긴 한데 그 친구들도 결국은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잘 돌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대기 자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 새 3조 6천억이 줄었는데 그만큼 많이 줄어있고 아마 이제 신용장구나 미수장구가 만약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게 돼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개인분들이 신용이나 미수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용이나 미수를 쓰게 되면 이제 체력적인 면도 약해지고 수급점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식이 떨어질 때 그게 더더욱 시장이 약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 신용이나 미수는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잠깐 코인 얘기 먼저 해보고 갈까요? 코인 시장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순간 지금 4% 가까이 3.5%까지 밀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도 이게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깨졌죠. 일단 중기 추세가 깨진 거예요. 중기 추세가 깨지면 지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자 요때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1억대부터 9,200까지 매물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못 들어주고 떨어지죠. 아직 그만큼 코인 시장이 크게 살아날 건 아닌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보스라고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이제 그 아그로코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경제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어요. 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오보스라는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코인 종목인데 코인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오보스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관련 코인으로 많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보스 같은 경우 코인을 매수할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이제 30분봉을 보면 자, 일봉에서 일단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전에 코인 관련 코인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뛸지 안 뛸지 모르는 거죠. 이 친구가 오늘 같은 날 빵 뛸지 안 뛸지. 그런데 여기서 30분봉을 보면 3번 차트가 완성이 된 자리가 있어요. 이때가 시간이 아침이었었는데 여기서 매수 타임이죠. 이렇게 오후였었나 그래 매수 타임. 여기 3번 차트죠. 쭉 올라갔다가 이 친구 그렇게 코인 시장이 안 좋아도 12% 올랐고 지금도 거의 4%대 뛰고 있죠. 참고로다가 그냥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 그런 관련 코인이거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코인이 뛴다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들은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석유주와 해운주죠. 아무래도 이제 해운에 대한 그 물류, 그러니까 해운 물류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또 석유주는 이제 그 중동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뭐 국제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도 많이 뛰었고 해운주도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해운주라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그 석유주라 하더라도 뭐 더 뛴다 올라간다 이런 거 보장은 못하고 단지 지금 단기적인 테마로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죠. 한국 석유도 벌써 이날 상한가에서 갔으니까 어제도 10%, 이제 40% 갔고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로 거의 40% 갔어요. 물론 이 친구가 내일 떴을지 안 뜰지는 몰라요. 자, 시간을 보니 약간 밀리긴 했는데 자, 어쨌거나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섣불리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뭐 단타나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 볼만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거나 내가 장중에 못 본다 그럼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가 이제 그 금방 언급해드린 이제 해운주들인데 해운주는 생각보다 많이 뛰진 않죠. 이렇게 살짝 떴다 5% 밀렸고 흥하해운은 이제 이쪽에선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흥하해운은 그래도 이렇게 매물대 위에 있어 이런 데만 안 끼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뭐 태용로스가 됐든 페노션이 됐든 크게 뛰는 게 없죠. 물론 이제 이런 걸 이겨내고 뛸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 최소한 이제 KS 같은 박스권이 뚫어준다든가 이럴 때 보는 게 좋고 아직은 생각처럼 강하진 않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단기 테마성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방산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방산주 하나 공부시켜드릴 거면 지금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냥 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 방산주 중에서 휴니드를 좀 볼게요. 이제 공부해야 될 종목들인데 물론 이제 휴니드 같은 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종목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시장 정리를 해놓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여기 그렇구나 채널이거든요. 여기다 올려놓는데 거의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놔요.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도 제가 그 어제 이제 시장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잘 올려놨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에 시황 정리하면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매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놔서 저기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슈니드라는 종목을 이제 금요일 같은 날 한번 좀 이제 보시러 얘기했었는데 물론 저희 채널에서 종목 추천하거나 종목 상담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한 200개 넘는 종목이 있고 저쪽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한 것 중에 떨어진 것도 많지만 이거는 이제 올라간 친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휴니들을 매수를 했고 그러고 실적으로 자 좋은 수익이 있습니다. 9%대 수익이고 이미 일부 떴을 때 차익실 해놓은 상태고 자 이러한 종목을 제가 쇼츠도 올려놨었는데 찾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죠. 사실 일단은 이제 중동과 그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한 번쯤은 좀 가까운 이제 좀 시장에서 두각을 보겠구나. 물론 그 해운주라든가 아까 알린 석유주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 방산주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방산주가 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찾을 때는 항상 주식은 뉴스보다는 거래량과 수급에 기인하는데 주식에서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죠. 휴니드 같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1번 차트를 뚫어주고 나간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때도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고 전부 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종목들 중에 있었는데 매수 타임이 됐었고 당연히 두 번째 매물 땐 여기도 뚫어졌죠. 그래서 이 중에 30분봉을 보면 기가 막힌 자리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 완성되고 4번 차트가 다시 완성이 돼서 그냥 쫙 날아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아침 10시쯤이었었어요. 현희대가 아침 10시였었는데 이날 빵 때려가 쫙 날아갔는데 물론 시간에도 올라가지고 쫓아갈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까지 팔았던 이 친구가 토탈 한 21%의 수익권이 있던 거죠. 저는 물류 팔긴 했는데 역시나 그 방산주에 대한 이슈로 띄었는데 물론 다른 방산주도 있지만 현희드가 그러니까 대장주인데 대장주는 이렇게 찾는 거죠. 대장주는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떴을 때 호자가 됐든 악자가 됐든 이슈가 떴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뛰나가는 애가 있어.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할래. 막 옛날에 왜 그 봉숭아학당 같은 프로그램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보면 맹구가 막 먼저 손들죠. 선생님 물어보면 제가 답할게요. 제일 먼저 손드는 그 친구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떤 이슈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애, 이 친구가 바로 대장주예요. 이게 이제 방산주 중에 현희드가 된 거고 단지 현희드 같은 친구를 쫓아가면 안 되지 많이 높아요. 지금 이제 놓치셨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특히 내동매매하고 저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 그 돌파 매매를 이 친구를 돌파 매매하려면 여기서 이전 고점 돌파 주다가 매수 타임이 됐었고 두 번째 돌파 매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돌파 매기는 좀 늦었고 많이 밀렸을 때 현대가 밀렸을 때 이런 자리를 찍고 나가면 가격으로 보면 정확하게 한 7,550원이 되는데 이런 데를 찍고 나간 매수 타임이 되긴 해도 못 찍어주면 좀 굉장히 깨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시장과 함께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그 이란 이스라엘 뭐 테마를 타고 있고 막 중동 전쟁에 대한 뭐 유가 테마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거꾸로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뛸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뛰었기 때문에 저 쫓아가자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복귀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차트가 나타났을 때 1번 차트가 나타났을 때 뚫어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게 돼요. 이렇게 뚫어주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여기다 많이 갖다 놓긴 했는데 이 친구들도 금요일 날은 뭐 역시나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대신 이제 올라간 친구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랩지노믹스예요. 랩지노믹스도 이제 보면 공부할 때도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주를 특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놓긴 하는데 여기 랩지노믹스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 있고 보면 매수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랩지노믹스가 여기 있죠. 현희드가 여기 있고 이런 친구들이 뛴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에 대한 지금 시장의 이슈는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차트에서 안 뛴 친구들도 많아요. 자, 랩지노믹스는 왜 뛰었냐면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재확산 이슈도 있고 또 100일의 수족구 이런 게 동시에 유행하는 바람에 랩지노믹스가 떴다고 그래. 특히나 지금은 이제 방산주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바람이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해도 이 그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까지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메가 이슈에서 좀 움직였죠. 좀 움직였고 이렇게 바이오 반도체는 좀 떨어졌지만 바이오도 굉장히 잘 받쳐준 이런 시장이에요. 또 휴먼시드 주가도 뛰었고 그죠?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고감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 제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그런 이슈로 뛰었는데 사실 뛰기 전에 많은 지표를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보통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떨어질 때 이런 친구들이 여기 이격이 모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돌파해줄 때 매수인데 여기서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이미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식은 대량 거래량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제가 이날 실질적으로 이 관심 종목에 갔다 온 날이 이때거든요. 저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공부를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 공부해가지고 관심 종목이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가 나타났을 때만 관심 종목에 갖다 놔요. 이렇게 노란 썸네일을 모아놓죠.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면 자 링크 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 가면 링크가 다 있는데 하루하루 시장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링크 걸어놨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아무거나 관심 종목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놓고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녹화 방송 찍으면서 60일선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들을 알려드렸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지금부터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해도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했어. 이거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손절을 안 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손절은 트레이딩에서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달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5대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보통 7대3이에요. 70% 실패하고 30% 성공하는데
보통 세계적인 대투자가들도 절대적으로 뭐 100%의 승률은 없어요. 어떤 투자가들도 그런 투자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되셨든 조리 소로스가 됐든 뭐 에드 세이코타가 됐든 뭐 윌리엄 문이 됐든 100%의 승률은 없는 거예요. 다 손실 보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여기만 끼면 되니까 여기 끼면 손절이죠. 이따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강하게 뛰어서 자 저기를 갔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친구 혼자 26%를 갔어요. 이날 시간이 어떻게 나 모르겠네요. 자, 시간에도 올랐죠. 그만큼 강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기가 어렵죠. 이미 이런 친구들을 미리 관심 종목에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갖다 놨다고 무조건 뛰는 건 아니고 자리를 깨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안 깼죠. 또 하나가 이제 한솔 로지스인데 물류 관련주죠. 당연히 전쟁 관련주기도 하고 어제 또 빵 이렇게 때렸습니다. 몇 프로 올라갔다 왔냐면 한 8%또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도 5월선만 아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이런 친구들을 관심을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는 다 갖다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잘 뛰는 종목들은 제대로 뛴다는 거죠. 항상 매일매일 시장 끝나면 시장 정리를 해주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물 좀 한 잔 먹고 할게요.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 안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지금 급락장에 대응 못했거나 만약에 본인이 신용이나 미술을 써서 위험해졌다. 그럼 본인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특히 트레이딩 하는데 자꾸 손절 안 치고 막 끌고 갔다가 마이너스 5%, 10%, 20% 만들어서 또 중장기 종목이 돼버리고 물린 종목 1번 하나, 2번 하나 해가지고 물린 종목이 3, 40개가 됐다.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HLB하고 셀틴을 볼 건데 저번에 한번 얘기해드렸죠. HLB를 보면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준 거예요. 자, 가남 신약 리버스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유럽 희귀약품 지정됐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HLB 지금 회사 자체가 흘러가는 길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지금 계속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저 이제 안타깝게 저번에 한번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반려를 받았죠. 그럼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은 바닥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얼굴 바닥에 사신 분은 지금도 거의 한 2배 가까운 수익률이 있는 거죠. 보통 3만 원대부터니까 250%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건데 단지 이제 최고점 갖다가 좀 밀린 것뿐이죠. 이게 이 친구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회사가 흘러가는 방향에 크게 변화가 없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드신 게 맞거든요. 단지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위에 있어서 아직은 튼튼한데 5개월선을 밀고 내려면 안 돼요. 5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78,5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60주선이, 일봉에서 61선이 돼요. 이렇게. 60선 자리가 72,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75,000원대고.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이날이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8월 1일이.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이에요. 트레이딩은 깨면 손절했다가 다음 저점이 여기서 매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위증 씨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오늘 HLB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증 씨가 원체 급락을 해가지고 실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떨어졌을 때 우선 깨면 제가 만약 트레이딩 한다면 그래도 손절이에요. 근데 만약 이날만 매수했어도 하루에 7%가 난 거고 LG도 이날 매수했어도 역시나 11%가 난 건데 여기서 HLB에 대한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알았으니까 만약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알았으니까 뭐 우선 깨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차피 27,000원, 3만원, 4만원대가 평균 단가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만약에 중장기 투자하는데 높게 사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중장기 투자하실 건 바닥에 사라 그랬거든요. 월봉에서 고점에 물렸을 때 중장기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도 어차피 수익권에 있는 거고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게 맞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실권에 있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본인이 저라면 이제 5선 깨면 손절인데 지금 저의 얘기인 거고 각자 개인들마다 틀리겠죠. 난 매수가야, 뭐 5%가 손절 라인이야. 나는 여기가 손절 라인이야. 난 10%가 손절 라인이야. 그러면 그런 원칙을 세웠다면 처음에 원칙을 깨지 말고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만약에 갭 하락을 하더라도 내 시장이 원칙 안 좋아도 갭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가 있죠. 이 변곡점이라는 거 이제 올라갈 때도 생기는데 뚫어주고 나가도 매수 타임이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처럼.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도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면 HLB가 정확하게 78,900원 아까 알려드린 월봉에서 5개월선 가격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서 78,900원대를 깨지 않고 반등이 좀 역시나 다시 매수 타임이에요. 설사 밀려도 여기만 깨면 돼요. 대신에 깨면 일단은 60선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시청자분들 또 열공이나 가족분들
직접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가 맞춰주는 게 아니죠. 주식을 할 때 뭐 남의 말을 믿고 막 이렇게 제 얘기도 그냥 영상 참고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올라간다니까 살 거야. 저는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한 적 없어요. 주식은 함부로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떨어진다 올라간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 익절하겠다 정해놓고 본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5선 안 깼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곡점 깨면 안 돼요. LG도 잘 지켜줬어. 이날이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을 때 벌써 11%가 뛰었고 지금부터 역시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죠. 자, HLB 글로벌하고 이제 생명과학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아직은 21선 전부 다 밑에 있긴 한데 이 친구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스템만 추세가 많이 깨져 있고 파나진이라든가 엘테, 생명과학은 전부 다 61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일선, 61선을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선들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이나 이런 친구들, 엘생이나 엘테, 파나진은 HLB나 HBI 뛰면 같이 뛰는 거고 같이 움직여요. 특히 그룹 전체가 동조화가 잘 돼 있어요. 대신에 이 친구들 이 트레이딩 할 때도 절대 6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도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밀리죠. 둘이 이제 합병 이슈도 좀 있고 여기 한국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진출 할발, 미국 다음으로 많아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우그로크나 채널 쇼츠에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쇼츠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철발 미국 진출해가 13개 정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바이오시밀 FDA 품목허가 받은 게 총 13개 정도예요. 그 중에서 아마 셀트리온 5개 정도 되고 삼성 바이오 에피인가 여기 한 8개 정도 RDS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거 뉴스나 경제나 이제 저 역사는 이쪽에서 많이 해드려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매일매일 투자해 놓은 거 다 올려놓고 참고해서 보시고 결정적으로 좋은 이슈가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셀트리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박스권이거든요. 보통 1번 차트, 저 1번 차트로 하는데 박스권을 뚫고 나가면 한 번쯤 찍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깨면 안 돼요. 깨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안으로.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깰 수는 있겠죠. 깰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면 매수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셀트리온을 트레이딩 할 거야. 저희 가족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 트레이딩 할 것 같으면 5일선 깼다 손절이죠. 벌써 손절이고 사실은 이제 손절 라인을 아무리 트레이딩 해도 20일선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내일 20일선을 회복시켜주면 상관이 없는데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트레이딩은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물린 거 3번 하나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중장기 종목이 한 개도 없는데 이 친구를 원래 중장기로 샀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셀트 중장기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빨리 승부 보려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밀려서 이런 데 오면 더 사면 되죠. 뭐, 그죠? 매달 산다든가, 뭐 한 달 한 달 월급 받으면 산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뭐 이렇게 넓은 고점도 아니고 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거래량 터진 친구 있다. 이제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시장의 급락 속에서 밀리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셀트리온하고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제약도 내일이 중요해요. 이시가선 때 깨면 안 돼요. 이시가선 가격이 얼마냐면 특히 5개선 변곡점 가격이 79,000원대거든요. 아직은 83,800원이라 79,000원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딩이라면 저 같으면 이 친구는 5일선 깰 때 손절이고 개파락했을 때 손절했을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면. 그리고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본인의 작은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특히 시장 안 좋을 때 작게 매수하고 손절하고 수익 길게 가져가는 거. 대신에 셀트리온 제약도 내가 중장기 투자할 종목이다. 그럼 역시나 셀트리온하고 합병하는 이슈도 있고 월급이 높은 데가 아니죠. 이렇게 실망할 건 없어요. 단지 본인이 중장기냐 그 트레이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장기는 뭐 6개월, 1년 이거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꾸준히 들고 가는 거에 길게. 근데 셀트리온은 결론적으로 내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미증시가 좀 좋게 끝났으면 이게 반등인다고 기대를 해보는데 미증시가 원체 안 좋게 끝나서 내일 같은 경우 이좀 반등해 주기를 바라보긴 하지만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중소형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강한 애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하죠.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주들 바이오주들 위주로 좀 잘 공부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같은 도 많이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5개선까지 밀었어요. 이거 깨면 안 되는데 깨게 되면 아마 이렇게 10개선까지 밀릴 거예요. 근데 엄연히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오고 상향이라 좀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트레이딩이나 중장기를 끌고 가지 않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장기 끌면 앞으로 1, 2, 3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데가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중장기다.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에 더 사야 될 수 있는 그런 자금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가 아니신 분들은 일단 10개선 깨게 되면 손절이 맞긴 하고 특히 이제 일봉에서 보면 수급일선 깼죠. 이제 120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단지 본인이 트레이딩이냐 중장기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진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 돈, 잔금액 가져가시고. 그럼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현금에 예수금 있는 걸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예수금을 많이 채워놓고 좀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트레이딩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뭔가를 막 사야 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조차도 사실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달 매달 월급 타는 대로 잘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건 쉬는 것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한 박자 쉬고 좀 한 번 쉬어가는 것,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오버스 코인 한 번만 더 챙겨보면 지금도 잘 반등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3번 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오면 좋다. 물론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전 3시 56분이에요. 이제 방송은 이게 녹화 방송 6시 반쯤 나갈 것 같은데 7시쯤 내보낼게. 7시 나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을 조금은 지금 조심해서 보자. 변동폭이 너무 센 시장이에요. 특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커요. 중동하고 이란,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좋고 또 작게 매수하고 지금 좀 길게 가져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좀 현명하게 시장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 더우니까 전부 다 그 많은 가족분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지금 식사 같은 것도 요새 식중독도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그 투자를 열심히 하지만 일단 몸을 챙기고 건강이 먼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